제가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소속공인중개사로 했을 때 고민을 소속공인중개사들이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어떤 거래를 하면 뭐 1,000만 원을 번다,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아파트를 해야 될지 빌딩을 해야 될지 어떤 임대차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내가 돈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기존에 제가 있었던 그 업태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좋은 환경에 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얼마큼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0억, 40억, 5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에 가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단 하나의 거래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우습게 벌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만큼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에서는 그만큼의 경쟁과 기회가 더욱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어떤 거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 100만 원짜리 있고, 어떤 거는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억짜리가 있듯이, 빌딩을 팔아서 나는 수수료 억대를 벌 거야, 이렇게 분명히 도전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 수수료 억대를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똑같이 20만 원 수수료 받는 것과 1억의 수수료 받는 게 어떤 그 수수료 받기까지의 기간과 공부와 노력과 이런 게 정량적으로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돈으로만 보면 빌딩을 팔고 강남 가서 아파트를 파는 게 분명히 돈적으로는 되게 빠른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 작은 수수료를 받는 데보다 훨씬 많은 몇십 배의 경쟁과 그 안에서의 내가 기간과 시간과 이 노력이 몇백 배로 더 어렵다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수수료가 큰 데서 일하는 게 난 건지, 수수료가 작은 데서 일하는 게 난 건지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중개가 무엇이고, 그 중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하면 그렇게 큰 물로 가는 거를 권해드려요.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이런 예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영업사원도 벤츠나 포르쉐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벤츠나 포르쉐에서 차를 팔았을 때 수당이 조금 더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벤츠 매장하고 기아 매장이든 쌍용 매장 예를 들어서 하면, 같은 지역에 이 쌍용 매장은 영업사원이 5명이에요. 근데 같은 지역에 이 벤츠 매장은 영업사원이 50명.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종업원으로 일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경쟁을 뚫고 돈을 벌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벤츠 매장이 5명으로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안에 있는 영업사원이 돈을 많이 벌게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벤츠가 잘 팔리면 5명을 10명으로 늘리고, 10명을 20명으로 늘리고, 20명을 40명으로 늘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40명이 다 돈을 잘 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불과 한 5% 내부에 남짓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를 내가 보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작은 국내 메이커지만 그 안에서 나는 5대1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20% 1등을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이 20%를 보고 경쟁을 하느냐, 이 싸움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지, 내가 벤츠에서 영업을 한다고 돈을 많이 벌고 쌍용에서 영업을 한다고 돈을 적게 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영업사원이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인 거죠. 그 운영자는 절대로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매출이 1억이었을 때 5명이 있었는데 우리 매출이 만약에 5억으로 5배가 뛰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 5명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종업원은 5배의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절대 매출이 5배가 뛰었는데 내가 사람을 5명으로 그대로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5명이 아니라 나는 그 운영자들은 매출이 5배로 늘었으면 결국은 사람도 5배로 해서 25명을 운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종업원이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때 착각이 뭐냐면 내가 잘 파는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실제로 잘 파는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하면 그만큼 그 안에는 경쟁자도 많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을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정도의 기회는 보장을 받는다라고 치지만,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느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큼 그 조직 안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은 내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 실력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개업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종업원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하는 쪽에 공통된 시장 경제 원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도 똑같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 내가 강남 가서 일을 할까? 아파트를 팔까? 빌딩을 팔까? 저기 다세대 팔면 돈 조금밖에 버는 거 아니야? 오피스텔 팔면 수수료 작은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내가 어느 분야를 가서라도 그 분야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작은 분야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그 시장이지, 무조건 내가 큰 시장 가가지고 일을 하면 그만큼 시장은 크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고 실력자도 많고 그만큼 내가 성공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판매 업종의 공통된 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질문을 저한테 남기고 가서 오늘 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